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 할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그 주식이죠. 퀄컴. 퀄컴에 대한 리뷰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이제 조금 있었긴 한데, 일단 저희는 이번에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 퀄컴을 편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제목은 5G 부스터를 장착한 퀄컴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퀄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고 오늘 할 내용을 정말 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퀄컴은 두 가지 제품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스몰셀 랜 플랫폼, RAM 플랫폼. 들어보면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스몰셀은 5G 기반이 이제 바뀌는 환경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거의 4G 방식은 통신 탑에서 직접 이제 모바일로 전송을 받았다면, 지금은 중간에 이제 하나의 조그만 모뎀 같은 BBU 방식의 그런 스몰셀들이 중간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무선 송수신하는 기술을 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제품이 있고, 두 번째는 모바일 AP 제품. 모바일 기기의 두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제품으로 5G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5G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퀄컴의 기대 이익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퀄컴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은 지난 2019년 말부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5G의 그런 힘을 받고 있는 거죠. 퀄컴의 향후 3년 이익 성장률은 시장보다 일단 높습니다. 높게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 향후 12개월 PER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퀄컴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퀄컴은 미국 기업이죠. 통신 반도체 기업으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1985년 스티븐 몰렌코프가 창립을 했고요. 1990년에 하나의 셀에 다수의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라고 불립니다. 이 CDMA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계를 합니다. 이걸로 라이센스도 굉장히 많이 비용을 받고 있죠. CDMA 통신 기술은 무선 이동통신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퀄컴은 3G 기술, 그리고 CDMA 원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제품으로는 위성통신 솔루션인 옴니트렉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모바일 AP라고 부르죠. 이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시리즈 칩셋은 삼성 그리고 모토로라 이런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사업 부문은 크게 CDMA 기술, 라이센스 사업 부문,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각 사업 부문은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의 77%, 23%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자, 퀄컴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어떤 분이 너무 주가 차트를 안 보여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차트를 가져왔어요.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던 모습이 지난 2021년 1월 달에 일단은 최고치를 찍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를 더 해야 되냐,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궁금증을 저희가 오늘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의 주가는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판단 근거가 뭐냐? 일단은 퀄컴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이 12개월 선행, 12개월 포워드 이런 얘기 나오면 향후 12개월치를 예상을 한 겁니다. 이 주당 순이익은 8.3달러 수준으로 2019년 8월 4.1달러 대비해서는 거의 100% 넘게 증가한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대비를 해서 퀄컴의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을까, 이걸 좀 보면, 일단은 퀄컴, 코르브, 브로드컴, NXP, 스카이웍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S&P 500하고 반도체 산업을 제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뭐가 숫자가 많지만, 세 번째 줄만 보시면 PEG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향후 3년 주당 순이익 연평균 복합 성장률과 12개월 선행 PER을 반영해서 나타낸 숫자인데, 이게 낮을수록 일단 이익 성장성 대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0.6배가 나와 있죠.
시장이 지금 1.1배인 걸 수준을 감안하면 퀄컴은 일단은 시장보다는 저희는 이익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자체도 1.4배 정도예요. 시장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 있어요. 반도체 산업들이. 하지만 퀄컴은 0.6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고요. 그 외에도 뭐 코르보,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익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 이익 성장성은 시장보다 높고 퀄컴이 오히려 12개월 선행 PER은 낮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퀄컴의 투자 포인트, 최근에 어떤 제품을 내놓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5G 램 플랫폼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G 램 같은 경우는 무선 송수신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퀄컴은 최근에 3GPP 릴리즈 16 기반으로 스몰셀용 5G 램 플랫폼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FSM200XX 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FSM200 시리즈는 글로벌 상용 밀리터리파, 초고주파이죠. 밀리터리파는 이거 및 6G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형 플랫폼입니다. 또한 이 스마트 팩토리의 제어 장치 및 기계 작동에 필수적인 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공개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있어요. 5G DUX100. 이 DUX100 같은 경우는 초고주파 및 저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들으면 기지국의 셀 사이트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그 구간, 이거를 이제 좀 간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제품을 새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한 게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예요. 아까 제가 모바일 AP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모바일 기기의 핵심을 두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AP 프로세서인데, 이 888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888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빅코어 오버클럭이 AI 엔진 성능을 20% 정도를 조금 더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6월 28일에 이제 이 AP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를 공개를 했어요. 자,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는 기존 버전 스냅드래곤 888이죠. 대비해서는 CPU 클럭 속도가 5% 정도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AI 연산을 20% 정도 또 빠르게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스냅드래곤 888이 초당 26조 개의 연산을 처리했다면 이 888 플러스는 6세대 퀄컴 AI 엔진을 활용해서 초당 32조 개의 연산을 처리를 합니다. 그 외에 하드웨어 구성 및 기능은 동일하고 888 버전과 마찬가지로 삼성 파운드리의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어요. 아수스나 모토로라, 비보, 샤오미는 올해 말에 스냅드래곤 이 888 플러스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폰이 갤럭시 Z 플립 3, 이름이 계속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하고 갤럭시 Z 폴드 3 탑재 여부는 아직은 발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퀄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조금 보면서 퀄컴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주요 반도체 기업의 2022년 기준으로 ROE PBR 차트예요. 이거를 좀 보시면은 퀄컴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이익 성장은 높고 주가는 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보시면 제가 시장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려놨는데, 그 시장 기준 쭉 이렇게 그려놓은 선 오른쪽 아래에 위치할수록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는, 이익 성장은 높고 PBR은 어떻게 보면 자본금 대비 이익이 자본금 대비 주가보다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죠. 보시면은 퀄컴, 브로드컴, 그 다음에 스카이웍스 솔루션, 코르보, 코보, 그 다음에 NXP는 살짝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을 이렇게 봤을 때도 ROE가 PBR 대비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퀄컴의 연간 주당 순이익 예상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당 순이익이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는 차트가 나오겠죠. 보시면은 2018년 이후에 2018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2019년 20년도에는 3.5에서 4.2달러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2021년에 7.8달러로 확 올라가면서 확실히 그 5G에 대한 그런 수요가 이런 이익 성장성에도, 이익에도, 예상 이익에도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는 퀄컴의 연간 잉여현금 흐름 예상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2020년에는 잉여현금 흐름이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이제 이펙트가 있었죠. 그래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의 분기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또 얼마나 쓰고 있냐,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조금 보시면은 연구개발비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중간에 정체돼 있던 부분이 있었죠. 2013년에서 한 18년까지 이 부분까지는 조금 정체가 되어 있다가 다시 연구개발비가 우상향하는 모습, 2020년부터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5G에 대한 수요로 인한 아까 말씀드린 스냅드래곤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그런 이제 모바일 5G 랜 이쪽 개발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런 숫자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종 업종을 비교해서 지난 5년간 1단위 위험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잘 나왔느냐, 이거를 지금 비교해보는 리스크 대비 리턴,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차트를 보시면, 자, 퀄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5G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저조했던 수요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교체 수요가 초반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런 퀄컴의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수익률에도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스크 대비 리턴을 보시면은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변동성 위험은 높고 연율화 수익률은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컴이 여기에서는 약간 위험 대비 보상 비율에서는 뛰어난 부분은 보여주진 못해요. 하지만 이제 5G 수요로 인해서 이번부터 이제 올해부터 퀄컴이 나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5년치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오른쪽 아래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 당연히 이제 공장이 못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요 감소, 두 번째는 경쟁 심화, 이런 요인들을 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퀄컴은 5G 수요에 힘입어서 지금 이익 성장성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주가는 그 이익 성장성만큼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퀄컴에 대한 자세한 기업 개요는 워낙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